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의식적 3번 정도의 깊은 호흡을 하시고 나서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호흡의 리듬으로 돌아오면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몸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 우리 오늘은 명상을 할 때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명상을 우리가 호흡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명상을 시작하시고 주시는 아주 공통된 질문 중에 하나가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어떻게 호흡해라 라고 사실은 알려드리지 않거든요. 호흡이 그냥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려라가 우리 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명상법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최근에 이 호흡에 대해서 이 호흡이 우리의 신경작용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가 좀 알려지게 되면서 저는 명상을 할때 깊은 3번의 호흡으로 시작을 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깊이 숨을 들이마실 때 여러분들의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느끼셨나요? 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빵빵해져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보시죠. 그쵸? 배가 빵빵해지죠? 그리고 숨을 후 하고 입이 아니라 코로 한번 내쉬어보세요. 하면 다시 배가 이렇게 내려오죠. 다시 한번. 자, 이때 우리의 배 쪽 미주신경, 이 미주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방금 전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낮추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혹은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 교감신경계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교감신경계 그리고 부교감신경계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어렴풋하게 우리의 몸에 작용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교감신경계는요 뭐냐면 우리의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위급 상황이 있을 때 뒤에서 옛날에 호랑이가 쫓아온다. 공룡이 쫓아온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뛰어야 되죠. 그쵸?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혹은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싸우자! 모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몸을 준비시키는 게 바로 교감신경계예요. 생존, 본능, 위협에 대한 대처, 위험에 대한 대처 등을 하는 그런 신경계입니다. 이때 우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뜁니다. 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내 몸에 필요한 곳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위급 상황에서 내가 막 평균 15초도 간당간당하게 100m를 뛰었는데 막 10초, 11초 만에 100m를 주파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 상황은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뒤에서 뭔가 막 쫓아올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많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눈을 감고 내일 또 회사 가면 그 상사가 나를 괴롭히겠지. 나 내일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혹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혹은 학교를 가려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10,000원 지하철이고 10,000원 버스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배낭을 메고 자꾸만 나의 어깨를 혹은 옆에 옆구리를 툭툭 칠 때 혹은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내 옆을 계속 쫓아올 때 혹은 지나가면서 누군가 계속 담배를 피거나
술 취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 때, 혹은 아무 일도 없는데, 아, 이번 생은 망했어. 난 이게 안 될 거야. 저게 안 될 거야. 라고 혼자 앉아서 계속 걱정할 때, 불안해할 때. 자, 이럴 때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편도체는 우리의 뇌에서 어떤 위험 반응을 감지하는 곳이거든요. 미세하게 계속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코르티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원래는 이 코르티솔이 나왔을 때 순간적인 어떤 출력을 얻기도 하지만, 이게 만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 바로 배 쪽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깊은 호흡을 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방금 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3번의 깊은 호흡을 통해서 이 배 쪽 미주신경을 활성화했고요. 이 배 쪽 미주신경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우리의 신경계에 이 교감신경을 누그러뜨리는, 활성화된 교감신경계를 누그러뜨리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 우리의 몸에선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부교감신경계는요, 교감신경계와 반대예요. 교감신경계는 우리의 몸을 긴장시키고 지금 바로 이 순간 대처하도록 만드는 데 도와주는 거라면, 부교감신경계는 우리의 몸이 휴식을 취하고 이완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의 즉각적 효과는요, 이게 궁극적 효과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배가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갈비뼈 아래쪽, 이 배 쪽 횡격막이 확장되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마치 빵빵한 풍선이 있다고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나의 호흡의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의식적 3번 정도의 깊은 호흡을 하시고 나서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호흡의 리듬으로 돌아오면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몸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나의 호흡 감각을 지켜봅니다. 이건 마치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파도를 더 깊숙이 들어오게 하려고 혹은 더 멀리 내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나의 호흡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예측 가능한 우리의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의 뇌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휴식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 3번의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면 지금 이 즉시 우리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몸이 편안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나의 호흡의 리듬을 알아차리면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호흡을 느껴보세요. 사실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이 생명의 흐름, 내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흐름, 생명의 파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번 같은 호흡 같지만 사실은 매번 다르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챙김 명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마부에서 뵙겠습니다.